이보다 더 이상할 수는 없다. 매일 밤, 한 8세 소년이 저녁 식사 직후에 집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걱정이 된 아빠는 매일 밤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인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보기 위해 그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빠가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역 뉴스에 그의 아들이 모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채로 그렇게나 오래 이 비밀을 지켜올 수 있었는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내 아내와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는 곧 바로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벤은 그의 아들 방이 저녁 식사 후에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은 연속해서 11번이나 되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시간 즈음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였습니다. 벤이 그의 아들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던 것처럼 답을 했습니다. 아빠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되었던 아빠는 그리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매일 그의 아들은 어디에 갔던 걸까요? 루크가 12번째 연속으로 다시 사라졌던 때 벤은 그의 방을 뒤질 시간이 정확히 2시간이 있으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샅샅이 알아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히 7시에 그는 위층으로 총알같이 올라가 그의 아들의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아들의 매일 밤의 사라짐에 대한 어떠한 단서를 제공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눈을 사로잡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 청바지 주머니에 튀어나와 있는 하얀색 종이였습니다. 벤은 긴장된 마음으로 청바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는 청바지 주머니에서 그 메모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린드가 모퉁이로 7시 15분에 정확히 예배당으로 와. 혼자 오도록 해야 해. 충격적이고 혼돈스러워진 벤은 메모를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의 아들은 혼자서 매일 밤 린드가에 가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누가 이런 이상한 메모를 썼던 걸까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특정한 장소로 그의 아들을 미행하는 것이었습니다. 13일째 되던 날 루크와 벤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크가 저녁 식사 직후에 그의 방으로 간다고 했을 때 벤은 거리를 두고 조용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루크가 그의 방 창문으로 넘어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벤은 재빨리 뒤로 돌아가 쓰레기 수거함 뒤에 숨어 그의 아들을 지켜보았어요. 그는 루크가 땅에 안착을 하고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당으로 가는 길은 수풀이 우거져 있었던 덕분에 벤이 숨을 충분한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어찌 되었건 그 메모 안에 있던 지침들을 매우 심각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배당에 도착했고 루크는 문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벤은 건물 가까이 있는 덤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배당의 문들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던 것은 7시 15분이 되기 몇 초 전이었습니다. 키가 큰 형체가 출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예배당 안은 어두웠지만 출입구에 서 있는 것이 남자의 모습이라는 것만큼은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의 아들을 빠르게 예배당 안으로 안내해 들어갔고 벤은 그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아빠는 재빨리 그 오래된 건물 쪽으로 다가가 예배당 창 아래에 숨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유리창을 통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안에 있던 두 형체에 초점을 맞추자 그는 의문에 휩싸인 남자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프랭크 루크의 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방과 후 시간에 그가 그의 아들을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걸 비밀리에 했어야 했을까요? 벤은 그의 아들이 그의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의 예전 선생님에게 건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게 무엇인 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루크가 갑자기 문을 향해 걸어 나오기 시작했고 그가 몸을 다시 숨기기도 전에 그만 루크가 뛰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벤은 재빨리 그의 아들을 쫓아갔습니다. 루크가 뛰기를 멈춘 건 7시 30분이었습니다. 벤은 멍한 표정을 하고 있던 한 노인 여성을 그의 아들이 만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둘은 그들을 누가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보기 위해 긴장된 상태로 거리를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는 루크가 가방에서 무언가 작은 것을 꺼내는 겁니다. 그의 아들이 그걸 그 여자에게 주자 그녀는 그에게 짧은 포옹을 해줍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 이상한 일이 1시간 이상 계속됩니다.
루크는 30명 이상의 낯선 사람들을 만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은 전부 누구인 거지? 벤은 질문들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이 30명 이상의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는 꽤나 무거워 보이는 까만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고 이제 그 가방은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루크가 그의 방으로 뻗어있는 배수관을 기어 올라가려고 했을 때 벤은 마침내 그의 아들을 맞닥뜨리기로 했습니다. 너를 지난 2시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내가 한 모든 것을 보았단다. 이 가방 안에 들은 게 뭐야? 벤은 말을 이어갑니다. 그의 아버지의 화에 겁이 난 루크는 울기 시작하고 빠르게 그에게 그 가방 안을 보여줍니다. 그 가방은 거의 비어 있었지만 2개의 음식 봉지와 반쯤 비어있는 크래커 상자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다시 그 메모가 있는 겁니다. 린드가 모퉁이로 정확히 저녁 7시 15분에 예배당으로 와. 꼭 혼자 와야 해. 이게 뭐니? 왜 내 가방에 음식이 들어있으며 왜 7시 15분에 매일 예배당으로 내가 가야 하는 거야? 그가 묻습니다. 그 메모는 정말로 루크의 초등학교 선생님인 프랭크가 준 것이었지만 벤이 예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어떤 것이었어요. 혼돈스러운 벤은 그의 아들에게 설명을 요구합니다. 루크는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빠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빠한테 비밀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 어린 소녀는 그의 설명을 마치고는 흘겨옵니다. 그의 아들의 말들에 감동이 되었던 벤은 그를 그의 가슴에 꼭 껴안아 줍니다. 프랭크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교가 고용인원을 줄이도록 고지되었을 때 실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집 대출금을 더 이상 갚을 수 없어지자 길거리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프랭크는 루크가 그를 거기에서 발견했을 때 이미 2주 정도를 예배당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는 그 불쌍한 영혼을 돕겠노라 바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느 누구도 모르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혼자 오라고 했고 비밀에 붙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루크가 설명을 했습니다. 난 우리 식량 창고에서 음식을 훔쳐다 그걸 프랭크에게 주었어요. 미안해요, 아빠. 그 소녀는 그의 뺨에 다시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벤은 그의 아들을 달래주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그럼 내가 만났던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은 누구였던 거니? 루크는 프랭크만 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 어린 8세 아이는 그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 한 사람만 도울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가 식량 창고에서 더욱더 많은 음식들을 가져갔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기분이 나아지게 해주기 위해 매일 자그마한 무언가를 모든 노숙자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죠. 진정한 이 지역의 영웅. 그렇지만 이게 루크의 모험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의 엄마가 루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곧 바로 예배당으로 차를 몰고 갔어요. 그들은 프랭크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집에 데리고 있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을 조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기금 모금은 커다란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들은 린드가에 있는 그 예배당을 구매했고 그걸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노숙자들을 위한 노숙자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루크는 매일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있죠. 그는 경이로운 작은 영웅입니다.